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2 저희 22번째 테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엽관주의 배웠죠. 한번 보세요. 이제 엽관주의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시험을 치고 뽑자라고 하는 실적주의로 가죠. 실적주의. 펜들턴법이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뭘 만들었냐면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연방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엽관주의 이제 대통령이 막 꽂는 거에서 이제는 시험을 치고 뽑아야 되니까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방에서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수로부터 독립적일까요? 비독립적일까요? 엽관주의는 너무 정당의 충성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 꼽아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독립. 즉, 어디 독립이다?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한. 그리고 위원회잖아요. 혼자예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다. 독립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스타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뭐를 비교하냐면 좀 이따 배울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비독립입니다. 비독립. 행정수로부터 비독립돼 있고 우리는 처장이잖아요. 혼자입니다.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비독립 단독형하고 오케이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글자 오늘 엉망이네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스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요, 누구로부터 독립 비독립이에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행정수반입니다. 즉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냐, 아니면 행정수반의 지시를 받느냐, 비독립되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로부터 독립되었어요. 독립되었다. 반면에 비독립은요, 행정수반한테 의해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립이냐 비독립이냐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합의형이냐 단독형이냐는 개념은 혼자냐 여러 명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합의형 같은 경우는 위원회예요. 여러 명에서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독형은 혼자의 기관장에서 지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크게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을 비교 잘 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독립합의형부터 먼저 갑니다. 이 독립합의형은 대표적인 게 연방인사위원회거든요. 미국이 앞에 여기서 봤듯이 딱 펜들턴법 통과되고 연방인사위원회 독립합의형을 만들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비독립 단독형이니까 그 두 개 위주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독립합의형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독립합의형. 이제 행정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니 실적재 발전에 유리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치고 뽑으니까. 그 다음에 합의형이죠. 합의형이다 보니까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형에서 만든 거를 쉽게 못 바꿔요. 그래서 인사정책의 계속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부분 다 이익집단의 대표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위원회잖아요. 책임이 분산되고 불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연된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이 곤란한 거는 이거는 독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수반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강력한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방인사위원회가 여러분 카터 정부 때 실적제도보호위원회와 여기서 인사관리처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국의 인사위원회잖아요. 위원회라는 게 합의형이에요. 영국의 우리나라를 국회로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이란 것 자체도 위원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독립합의형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비독립 단독형 한번 볼래요? 행정수반부터 비독립되어 있고 혼자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인혁차 같은 경우는 그럼 봐봐요. 혼자서 결정하니까 책임 소지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 혼자서 결정하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그 대신에 비독립이잖아요. 행정수반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해요. 빨리빨리 팍팍팍 하니까. 그리고 신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혼자니까 손바닥 없이 탁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수반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잖아요. 비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과 떨어지고 정실화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니까 독선적 결정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는 팍팍 바꾼다 그랬죠. 반대로 그러니까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미국의 인사관리처, 그 다음에 영국의 내각사무처장, 장자를 붙이면 딱 맞아떨어져요. 일본의 총무성 인사국, 프랑스 인사행정처, 이런 것들이 비독립 단독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보시면 되고, 독립 단독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잘 없어요. 왜냐면 행정수가 더 독립돼서 지 혼자, 그럼 인사를 자기 혼자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합의형이냐 비독립 단독형이냐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찾아부터 봅시다.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여러분, 행정수반이 직접적 책임지죠. 그럼 독립이에요? 비독립이에요? 얘는 비독립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걸로 해서 이제 뭐다? 비독립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비독립이구나. 그 다음에 갑니다.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뭐냐면 인사기관의 장이 나오잖아요. 인사기관의 장이. 인사기관의 장이. 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아, 장이구나. 혼자구나. 그래서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장. 아, 그럼 비독립? 기본적으로 단독형이구나. 비독립 단독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갑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확보, 능력 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비독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독립 단독형이다 라고 딱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리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독립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독립 합의형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기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인사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역시 합의형이죠. 그러면 이제 역시 이것도 독립 합의형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따른 결정 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 합의를 한다, 공정성이 유지된다. 역시 독립 합의형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한 명이죠. 오케이. 단독형이죠.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있다. 이게 바로 비독립 단독형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거를 잘 모를 것 같으면 밑에 선지를 보면 딱 나오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독립 합형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머릿속에 딱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머릿속에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실제로 문제가 좀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서 위에 이걸 뭔지 잘 모를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겁니다. 자, 독립합의형은 독립되었죠?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독립되었으니까. 하지만 합의형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여러분, 집행부 형태의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죠. 왜? 단독형이라서 책임이 분명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왜? 단독형이라서. 하지만 비독립돼서 인사행정의 정신을 맡기 어렵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독립 단독형. 이거 현실 차이 없죠.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절충형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 미국의 인사관리처는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인사처장이잖아요.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비독립 단독형.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도 역시 비독립 단독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독립 단독형 아닙니다. X.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맞습니다. 요즘에 인사가 만사잖아요. 정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고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왜냐면 처장이잖아요. 단독제. 그리고 인사혁신처 비독립이죠. 오케이.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 명확화가 가능한 용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죠? 우리나라의 중앙 인사기관 어디요? 인사혁신처죠. 처장 혼자잖아요. 그러면 인사에 대한 결정이 신속하죠. 혼자니까. 그 다음에 책임 소지가 명확하죠. 혼자니까, 단독제니까. 그래서 O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신속하 있다. O예요? X예요? 이거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합의형이니까 기본적으로 느려요. 독립합의형은 신속하 있다? 노노노노 신속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건 비독립 단독형일 경우가 신속해요. 비독립 단독형일 경우가 신속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합의형은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 오케이, 이거 뭐 어디 갈까요? 자, 책임 소지가 불명하니까 합의형이죠. 하지만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행정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독립 합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빵빵빵 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하다. 왜? 혼자니까. 하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맡기렵다. 왜? 비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비독립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비독립 단독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빵빵빵빵은 비독립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중앙인사행정기관 한번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독립합의형이냐 비독립 단독형이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인도합니다. 점점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셔서요. 이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23번째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